토론해 주실 분은 보건행정의 전문가십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배성현 교수를 모셨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제대학교의 배성현입니다. 다른 발표하신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은 군 의료 체계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오셨던 분들인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부족한 점이나 제가 군 의료 체계 내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군 보건의료 체계도 크게 보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일부분이고, 세계보건기구에 제시한 어떤 틀을 가지고서 군 보건의료 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군 의료 자원, 인력과 장비, 정보 측면에서의 관리나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조직, 대대, 연대, 사단, 그리고 군 병원, 그 이하의 조직들,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군에서는 이제 접근성과 응급 후송 체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의료 관리겠죠. 여기에는 지휘 체계도 들어가 있고, 의료의 질 관리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재원 조달입니다. 재원 조달은 군 의료 예산과 그다음에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건강보험 문제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각 꼭지별로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장병들의 앞으로 혹은 현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수요, 보건의료 수요가 변화할 것이고, 또 과학기술 환경이 변화하고, 이런 군 내외부적인 상황, 수요가 반영돼야만 적절한 서비스 전달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번 회의가 있었고, 그 자료들을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 현실적 한계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군 의료 수요도 명확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군 의료가 어떤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파트너십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파괴적 혁신이 좀 필요하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토론문에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이나 인력, 장비와 같이 특히 시설을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중심으로 자원, 구조를 확보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돼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과정이나 이미 민간 분야는 과정, 프로세스겠죠. 과정이나 결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자원 확보를 좀 다른 방식으로 혁신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형태로 준비를 했는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료 자원 부분에서는 지금 가장 키는 장기 군의관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유도하기 위한, 장기 군의관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했지만 다 실패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민간보다 더 심하게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측면, 그리고 무자격자가 실제 야전 부대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사단급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정확한 현실은 잘 모릅니다만, 군에서 단순히 의료가 아니라 보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당뇨 합병증이라든지 뇌수막염이라든지 여러 사건은 아주 극히 드문 사건이고, 이건 민간에서도 충분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더 이슈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보다는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군대 문화 자체가 이 정신보건이나 평소의 예방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대량 어떤 큰 문제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신보건 인력이 과거에 제가 군생활 할 때 그 이후에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정훈 장교나 이런 분들이 공기관 확립 차원에서 한다든지, 가끔 외부에서 임상치료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준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보건, 건강보건 체계가
이 장병 건강관리 체계 안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이제 인력 구조를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가인데, 기존에 이제 의사를 중심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의사를 확보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더 고비용 구조로 만들 것이냐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야 되고, 아까 장기 군의관이 왜 오지 않느냐라는 데는 단순한 이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실수요가 어떤 것이냐, 야전 부대에서. 그리고 부족한 군의관을 어떻게 집중화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문 간호 인력 충원을 위해서 지금 보면 계급별 승진 제한이나 좀 우리가 TO라고 부르는 정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여건, 그러니까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임상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파격적이긴 한데, 군 진료 간호사, 가칭,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 간호사겠죠. 석사급 간호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간호장교나 간호 전문 인력을 군 진료 간호사 혹은 군 보건 진료원으로 임명해서 야전 부대나 작전 지역에서 군의관의 임무를 일부 대신하는, 그러니까 처방권을 가지고 있고 진료권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간호사가 될 겁니다. 너무 파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는 이미 미국에 있습니다. Nurse Practitioner라고, 저는 이제 진료 간호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1차 의료에 대한 어떤 그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 그런 그 접근성에 미국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업 의원이라고 해서 대형마트나 공중시설에 한 3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워크인 클리닉의 형태로 이 진료 간호사가 가벼운 질환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조금 허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보건진료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취약 지역에 섬이라든지 벽지 같은데 이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의사를 대신해서 이 공백을 메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야전부대 영내나 작전 지역은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지부에서 혹은 의료단체에서 반대할 만한 그런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하거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혹은 뭐 한시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이제 군 내에서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든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사관 제도, 준사관 제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입영하게 되면 그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임명을 하고 복무를 채우고 나면 특별 채용해서 장기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임상 경력을 인정해줘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지 않고 군 복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정책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수요조사가 먼저 수행돼야 될 것 같고, 의무부사관과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런 건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전문대학의 부사관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사관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하사관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가칭 뭐 의무부사관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그 의료 보조 인력들을 좀 더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병사급으로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간호조무 병과를 만들어서 입대 후에 교육을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을 시켜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금 아무런 어떤 교육이나 자격 없이 의무병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나마 더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자격도 뭐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이미 모바일 헬스, 그리고 IT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국방부에서 중심이 돼야만 이런 그 혁신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보건의료 조직과 전달 체계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외상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는데,
사병들이나 이런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야전 부대나 사단급 이하의 의무부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사병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결국은 접근성의 문제인데, 사병 같은 경우는 문화적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의료인이나 간부분들은 뭐 다른 의료의 질적인 요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부족한 의사들은 군병원 이상급으로 좀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교육 훈련하는 방안,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사단급 이하의 1차 의료 조직은 뭐 프라이머리 케어 팀의 형태로 모든 곳에 의사를 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보다 조금 낮은 지식 체계나 어떤 보수 체계를 요구하는 그런 인력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 팀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지난번에 뭐 다른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원격 의료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국방 분야라고 보고 이 군 의료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민간과 그리고 군 내 의료 체계에서 협진하는 방안들, 뭐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휘 체계는 글쎄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라기보다는 의료의 질 관리 부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면요. 이 전체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야전 부대 현장 의료 인력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체감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느끼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게 만들려면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더 충원하는 것들이 뒤따라 가야 되고요. 근데 군 의료조직은 기본적으로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분에게 병사에게 나와 계급이 같은 사람처럼 대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도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 상당히 계급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군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문제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데서 결과적으로 인권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의료 질 관리 방법론을 활용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요.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수평적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 구조와 기술적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혁신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건강기록 시스템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논의됐던 병사들의 의료사고 문제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의료의 질적 미흡보다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혹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지적 능력이 높아도. 그리고 의사 1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의료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간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소극적 대응이라든지 시스템이 부재한다든지 방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 어떤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군 환경이 아까 기자분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덜 건강한 병사들이 군에 더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미래 세대의 병사들은 건강 상태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군 의료 체계에서 해야 되고요. 대세는 이미 예방과 선제 조치이기 때문에 유전체 검사 진단 기법이라든지 맞춤형 건강관리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체계별로 종합적인 전략을 고민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떤 군 의료 예산이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군 의료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파괴적 의료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원격 의료나 이제 과학 기술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하는 전문 인력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